안녕하세요. 오늘의 인생 수업입니다. 살다 보면 사람을 판단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죠. 처음엔 겉모습을 보고, 차림새를 보고, 말투를 듣고, 그 사람의 마음을 가늠해 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잘 차려입고 부드럽게 말해도 왠지 모를 거리를 두고 싶을 때가 있고, 반대로 소탈하고 투박해 보여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의 속마음은 말로 다 드러나지 않는다고요. 하지만 의외로 아주 사소한 데서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사는 공간, 그리고 그곳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서 말이죠. 혹시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평소에 깔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의 집에 갔는데 의외로 방이 어수선하고 책상 위엔 커피 자국과 쌓인 종이들이 가득해 그 사람의 마음속도 저럴까 싶어졌던 적. 반대로 말수도 적고 조용한 사람이었는데 작은 식탁 위에 꽃 한 송이를 올려두거나 현관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모습에서 보이지 않던 따뜻함을 느낀 적. 사람의 마음은 정말 기묘합니다. 말로는 숨길 수 있어도 살아가는 방식에서는 잘 숨겨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말보다 그 사람이 사는 방의 풍경을 보고 훨씬 더 진짜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어쩌면 정리정돈이라는 건 물건을 가지런히 놓는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다루는지 보여주는 거울 같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심리학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지치거나 마음이 복잡할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곳이 바로 주변 환경이라고요. 당신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마음이 불안하거나 기운 없을 때 괜히 청소기를 돌리고 서랍을 정리해 본 경험. 반대로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바닥에 옷을 던져두고 며칠씩 방을 내버려뒀던 날들. 그 작은 행동들이 사실은 당신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는 아주 솔직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정리정돈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마음 습관과 성격, 그리고 관계 맺는 태도까지 얼마나 많이 드러나는지 조금 낯설지만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가 볼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내 마음도 슬며시 들여다보게 될 겁니다. 오늘의 인생 수업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깨달음과 따뜻한 질문 하나를 남겨드릴 수 있기를 바라며 이제 그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죠. 정리는 성격 차이라고. 어떤 사람은 원래 깔끔해서 늘 반듯하고 어떤 사람은 원래 털털해서 조금 어질러져 있는 거라고.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기질과 생활 습관은 다르니까요. 그런데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 이 단순한 이야기 뒤엔 조금 더 복잡하고 중요한 심리의 흐름이 숨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종종 이런 연구를 합니다. 사람의 공간과 마음이 얼마나 닮아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죠. 한 대학 연구팀이 수십 명의 실내를 사진으로 찍어 객관적으로 어수선한 정도를 평가한 뒤 그 집에 사는 사람들의 불안과 스트레스 수준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뚜렷했습니다. 방이 복잡할수록 마음도 복잡했고 책상 위가 어지러울수록 감정도 쉽게 흔들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불안과 고민이 쌓이면 그 에너지가 가장 먼저 닿는 곳이 주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정리가 안 된다는 건 단순히 바빠서 못 치운 게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어딘가 고장났다는 작은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버겁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방을 뒤죽박죽 내버려 둡니다. 반대로 마음이 조금 정리되면 손이 먼저 움직여 책을 가지런히 놓거나 서랍을 열어 불필요한 종이를 꺼내버립니다. 마치 마음속 어지러움을 눈앞에 펼쳐놓았다가 다시 천천히 접어두는 것처럼 말이죠. 재미있는 건 반대의 흐름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마음이 불안해서 방이 어지럽혀지기도 하지만 거꾸로 방을 조금씩 치우면서 내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도 한다는 사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마음이 뒤숭숭해서 청소를 시작했는데 청소가 끝날 즈음엔
불안도 조금 정리된 느낌. 바로 그거예요. 삶은 늘 복잡하고 감정은 늘 들쭉날쭉하죠. 그래서 더더욱 우리 마음은 주변의 작은 질서를 통해 숨을 돌리곤 합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심리적 보상이라고도 부르고 또 누군가는 작은 통제감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름을 붙이든 중요한 건 결국 같죠. 정리정돈은 마음의 건강과 아주 닮아 있다는 사실. 그걸 모르고 지나가면 정작 마음이 아플 때도 괜히 자책만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게으를까? 왜 이렇게 치우지 못할까? 하지만 어쩌면 그건 게으른 게 아니라 마음이 너무 지쳐 있다는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조금은 너그럽게 나 자신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어질러져 있어도 괜찮다고. 그건 지금 내 마음이 잠시 쉬고 있는 모습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따라가며 우리가 앞으로 더 살펴볼 건 단순히 깔끔함과 지저분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리라는 행동 뒤에 숨어 있는 그 사람의 진짜 마음의 움직임과 삶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이야기니까요.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사람이 정리를 잘 못하거나 반대로 지나치게 깔끔을 떠는 데에는 각자 조금 다른 마음의 이유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정리를 잘 못하는 사람부터 볼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게으른가 보다.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 같아. 하지만 실제로 상담실에서 만나는 많은 사례를 보면 정리를 못하는 건 게으름이 아니라 마음의 에너지가 부족해서일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실행기능 저하라고도 부르는데 해야 할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행동으로 옮길 기운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마음이 너무 지쳐서 손발이 따라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치워야 하는 건 아는데 몸이 안 움직여요. 머리는 복잡한데 손이 멈춰 있어요. 이건 결코 무능하거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가 바닥나서 작은 일조차 시작하기 벅찰 만큼 이미 많이 힘들어졌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반대로 정리를 지나치게 집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정말 부지런하고 꼼꼼해 보여서 저 사람은 자기 관리가 철저하구나 싶죠. 하지만 조금만 같이 지내다 보면 뭔가 답답하고 불편한 공기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컵의 위치가 바뀌었다고 얼굴이 굳고 옷걸이가 뒤집혀 있는 걸 보고 한숨을 쉬며 왜 이렇게 정리를 못하냐고 예민하게 구는 사람. 심리학에서는 이를 강박성 통제라고 부릅니다. 겉으론 깨끗해 보여도 사실은 불안을 통제하기 위해 주변을 완벽하게 관리하려는 심리기제죠. 이런 사람은 정리를 명분 삼아 자신의 기준과 방식을 타인에게 들이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결국 상대방은 늘 눈치를 보고 조심하게 되죠. 당장은 집이 반짝반짝 빛나 보여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늘 긴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런 사람들은 결국 사람도 정리하려 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거기 두는 거 아니잖아. 나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 왜 이렇게 깔끔하지 못해? 물건의 질서뿐 아니라 관계와 사람까지 자기 틀에 맞추려는 거죠. 그래서 말로는 깨끗하게 살아야 속이 편하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면의 불안을 어쩔 수 없이 밖으로 옮겨놓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정리정돈은 단순히 청결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불안과 에너지 상태, 그리고 관계를 대하는 태도까지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작은 거울 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가 무심코 치우는 방식 또는 무심히 어질러두는 그 모습에서 조용히 그 사람의 마음과 성격을 읽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들여다보면 그 속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상처받은 흔적과 불안이 가만히 숨어 있기도 하니까요. 조금 더 이야기를 넓혀볼까요? 정리정돈이라는 건 결국 자신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키는지 또 그 사람의 책임감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작은 공간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결국 삶을 어떻게 다루느냐와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을 떠올려 보세요. 식사 후에 자기 자리만 조용히 닫고 일어나는 사람. 공용 공간에서
자신의 물건을 슬며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사람,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기 컵을 싱크대에 옮겨놓는 사람. 이건 단순히 깔끔한 습관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공간에 대한 책임감, 그리고 그 자리를 공유하는 사람들에 대한 조용한 배려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태도를 공간적 배려라 부르기도 합니다. 공간을 정돈하는 방식에 그 사람의 대인 관계 태도가 담겨 있기 때문이죠. 하버드대의 한 심리 연구팀은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들의 책상 위 상태를 관찰하고 그들이 팀에서 어떻게 협력하는지 살폈더니 자기 책상만 깨끗한 사람보다 공용 공간까지 살피며 정돈하는 사람이 동료들 사이에서 신뢰받고 협력 관계도 더 원활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리를 잘하는 사람은 사실 갈등도 잘 정리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음속에서 불편한 문제를 오래 쌓아두지 않고 어느 순간 스스로 다시 가다듬을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반대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질러 놓은 문제를 잘 들여다보지 않으려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치우긴 해야 되는데 요즘 너무 바빠서 애들이 자꾸 어질러놔서 그렇지 나는 원래 깔끔한 사람이야. 난 원래 이런 스타일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작은 책임조차 회피하려는 버릇이 있곤 합니다. 물론 정말 바빠서 혹은 힘들어서 일시적으로 공간이 어지러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도 늘 같은 핑계를 대곤 하죠. 그리고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그 뒷정리를 맡깁니다. 같이 살면 내가 대신 치우게 되고, 같이 일하면 내가 마무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작은 스트레스가 쌓여 관계까지 무거워지곤 합니다.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리라는 건 결국 스스로 감당할 줄 아는 사람만이 해낼 수 있는 일이라고. 자기 주변을 스스로 정리하는 사람은 감정도 관계도 쉽게 남에게 미루지 않습니다. 삶이 조금 엉키더라도 내가 다시 차분히 가닥을 잡으면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사람의 말보다 그가 사는 공간을 보고 훨씬 많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정리된 책상 위엔 그 사람의 사고방식이 비치고 냉장고 속엔 생활의 리듬이 담겨 있고 작은 서랍 속까지 살펴보면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대하는지가 고스란히 보이니까요.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 정리를 잘 못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건가요?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살면서 어느 순간엔 공간을 어질러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지치거나 삶이 바빠서 그게 당연히 우선순위에서 밀릴 때가 있죠. 오히려 그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정리가 안 된 공간은 내 마음이 지금 조금 힘들다는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우리가 해야 할 건 스스로를 다그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통해 내 마음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혹시 요즘 집안 구석구석이 유난히 정리가 안 된 채로 며칠씩 방치되고 있나요? 책상 위엔 처리 못한 서류와 종이가 쌓여 있고 현관 옆에는 택배 상자가 계속 늘어만 가나요? 그 모습이 혹시 지금 당신 마음의 상태는 아닌지 살며시 물어보세요. 마음에 힘이 있을 땐 자연스럽게 손이 움직여 책을 가지런히 놓고 식탁을 닦으며 기분 좋은 한숨을 내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 지쳐 있을 땐 머리로는 알아도 손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해야 할 걸 알지만 그저 그대로 두게 되죠. 그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 마음이 꽤 많이 필요하다는 뜻일 뿐입니다. 이럴 땐 억지로 마음을 다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어질러져 있는 공간도 잠시 내버려 두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너무 오래 그 상태에 머물지 않게 작은 질문 하나를 던져보면 좋습니다. 지금 나는 얼마나 지쳐 있나? 내가 다시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쉬었나? 정리라는 건 사실 물건을 치우는 일이기 전에 내 마음을 살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금 회복되면 서랍 하나를 열어보세요. 가득 쌓인 종이들을 조금만 덜어내도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사실 많은 심리학 연구에서 밝혀진 사실이기도 합니다. 심리적 에너지가 바닥일 때 가장 쉽게
마음의 질서를 되찾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눈앞에 작은 공간을 정리하는 일이니까요. 그건 마치 마음의 연습장 같아서 어질러진 공간을 조금씩 치우면서 마음속 얽힌 감정도 서서히 풀어지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소한 시도들이 쌓이면 언젠가 문득 내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진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는 결국 마음을 돌보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위해서 말이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마음을 돌보기 위해 공간을 정리하고 싶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작지만 현실적인 방법 3가지를 나눠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다 치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통 정리를 하려 마음먹으면 집안 전체를 한꺼번에 뒤집어 놓았다가 오히려 더 지치고 중간에 포기해버리곤 하죠. 정리는 사실 다 치우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치우는 것입니다. 하루에 서랍 하나 혹은 가방 속 영수증 하나만 정리해도 충분합니다. 심리학 실험에서도 밝혀졌듯 작은 공간을 치우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은 스스로를 다시 통제하고 있다는 안도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버리는 연습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젠가는 쓸지도 몰라서, 이건 추억이 있는 거라서. 하지만 대부분의 물건들은 이미 우리 삶에서 역할을 다 끝낸 것들입니다. 더 이상 입지 않는 옷, 쌓여있는 머리핀, 마르다 만 볼펜, 기억조차 나지 않는 종이 조각, 이런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나면 공간이 비워질 뿐 아니라 마음에도 새로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는 물건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리를 해도 금방 다시 어지러워지는 이유는 물건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물건들이 갈 자리를 못 정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파 옆에 늘 리모컨과 신문이 쌓여 있다면 작은 바구니 하나만 두어도 훨씬 깔끔해집니다. 식탁 위에 약봉투가 늘 올라가 있다면 자주 먹는 약을 담아둘 트레이를 마련해 보세요. 현관 앞에 택배 박스가 쌓인다면 잠시 둘 수 있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 보세요. 이처럼 자리를 만들어주면 정리는 훨씬 쉬워지고 다시 어질러질 일도 줄어듭니다. 이 작은 3가지 방법만 기억해도 정리는 훨씬 덜 부담스럽고 조금은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과정이 내 마음을 돌보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공간을 정돈한다는 건 결국 내가 나를 다시 살피고 내 삶을 조금 더 소중히 다루겠다는 작은 다짐이니까요. 삶이 힘들어질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잃기 쉬운 게 바로 스스로를 돌보는 마음입니다. 그러니 오늘만큼은 내가 머무는 그 자리를 조금 더 살펴보세요. 그리고 작은 서랍 하나라도 가볍게 정리해 보세요. 그 짧은 시간 동안 분명히 마음에도 작은 숨통이 트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정리정돈이라는 조금은 평범해 보이는 주제를 통해 사람의 마음과 관계, 그리고 삶의 태도까지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처음엔 그저 물건을 가지런히 놓는 습관쯤으로 여겼던 것이 결국 그 사람의 불안과 여유, 책임감과 배려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다시 우리 자신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혹시 지금 내 공간은 어떤 모습인가요? 지나치게 깔끔하게 치워진 곳에서 혹은 아무렇게나 쌓인 물건들 사이에서 나도 모르게 마음을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물론 정리정돈만으로 사람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바빠서 혹은 마음이 지쳐서 우리 모두는 방을 어질러 놓을 때도 있고 반대로 너무 불안해서 필요 이상으로 공간을 쥐어짜듯 깨끗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공간을 바라보며 가만히 내 마음에게 물어보는 일입니다. 요즘 나는 어떤 상태니? 무엇이 그렇게 버겁니까? 그리고 가끔은 작은 서랍 하나라도 정리하며 내 마음도 살짝 들여다보는 겁니다. 의외로 그 짧은 시간이 삶의 무게를 조금 덜어내주기도 하니까요. 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결국 자신이 살아가는 공간을 닮아간다고요. 당신의 방, 책상,
냉장고 속은 어쩌면 당신이 지금 품고 있는 생각과 감정의 모양일지 모릅니다. 그러니 너무 완벽하려 애쓰지 않아도 좋습니다. 조금 어질러져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 대신 너무 오랫동안 그곳에 머무르지 말고 작은 정리부터 하나씩 다시 시작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마음도 조금은 정돈된 채로 더 가볍게 웃고 있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의 인생 수업에서는 늘 이런 작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복잡한 세상에서 조금 더 따뜻하게, 조금 더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생각들 말이죠. 혹시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당신의 경험이나 마음속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와 배움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이 영상이 좋았다면 가까운 분들에게 살며시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이어가는 대화가 언젠가는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더 부드럽고 따뜻하기를 오늘의 인생 수업이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